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나요? 네. 네네, 우리 산희 학생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좀 없나요? 좋은 소식을 사실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헤어졌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제. 네? 결과를 이제 면접 결과를 많이 저거 보고 근데 있는데 헤어졌다는 말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너무나 오해했었나 보구나. 아니,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 팀장님도 좀 저는- 얘기 없으셨어요? 네, 굉장히 헤어졌다며요? 제 아내랑요? 아니, 아직은 잘 만나고 있고요.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아끼던 프로그램 하나가 날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말고 아끼던 프로그램이 또 있으셨나 봐요. 거기에 좀 더 출연료 더 줘서 좀 더 아꼈는데 자본주의 논리. 아, 날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와이프분이 또 잘 계시니까 그게 어, 다행이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해요, 양상욱 씨. 변호사 준비해두세요.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하신데. 안 그래도 예민하신데 아무튼 재밌게 또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한솔재즈입니다. 한솔재즈의 모체는 1965년 세워진 세안재지공업으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세안재지공업을 인수한 뒤 1968년 전주재지로 상호를 바꾸었습니다. 와, 삼성전자네. 1987년 국내 최초로 가멸지를 개발한 데 이어 1990년에는 컬러 잉크젯 용지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2년 한솔재지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듬해에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완전 분리돼 한솔재지를 중심으로 한 한솔그룹이 출범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한솔재지의 시장 점유율은 인쇄용지 부분이 16.8%, 산업용지 부분은 40.4%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으로 생산량의 약 40에서 50%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솔그룹은 국내 21개사, 해외 45개사 등 66개사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수는 1,025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3,486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종이회사입니다. 한솔재지인데요. 그 낯이 익으면서도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이미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강산 학생도 예. 저는 사실 이제 종이를 많이 쓰는 학생이지만 네.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많이.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한 번 딱 들어봤어요. 반도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네.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반도체 소자가 종이화돼서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네. 점점 종이 안에 작은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기술을 한번 들은 경험이 있어요. 어우, 좋은 정보인데요. 아무래도 네. 종이를 많이 안 쓰니까 좀 사양 산업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그쵸, R&D 쪽으로 나아가야 해서. 할 방향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상공장님께서 혹시 관심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아, 예. 혹여나 너무, 종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너무 생소하시죠? 저도 인터넷에 네. 한번 찾아봤는데 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종이를 쓰셨던 기억이 있나요? 근래. 이게 지금 맛이 이게 마지막. 이거 말고 쓴 거. 쓰고 실제로 종이를 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뭐 없어요. 솔직히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서는 전혀 쓸 일이 없으니까. 네. 뭐 편지 쓸 때가 유일한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 기록 매체나 저장 매체로서는 조금 이제는 좀 편하지는 않은 도구가 되어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 사양 산업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요? 실제로 이제 제지회사가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걸 일상적인 사무용품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종이의 사용량은 폭발했어요. 더 많이 증가했죠. 프린팅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타블렛 PC 뭐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솔 같은 경우에는 또 제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IT 관련된 소재 산업에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다지 높진 않지만 6월에 공채가 있었는데요. 그 직무들을 보니까 회계 관리, 그다음에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R&D 파트에서 채용이 있었는데요. 이 R&D 그리고 기술 개발에서는 이제 화학 계열, 그다음에 또 이제 화공, 그리고 이제 임산공학 관련돼서 공부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문과들한테는 그다지 선호도가 높진 않지만 또 관련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회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범삼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전해야 될 만한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준생들의 그 이제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인터뷰 현장 분위기 좀 어땠어요? 사실 이 인터뷰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의외로. 왜냐면 그 누구보다 종이를 많이 쓰는 사람이 학생들이잖아요, 사실. 불태울 만큼 그냥. 그렇죠. 매일매일 책 보고 또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죠? 세계 3대 발명품이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그리고 저는 라면 아니야 라면? 그럼 저는 라면, 돈가스 아니야? 돈가스, 알코올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타 담배. 하여튼 굉장히 종이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강산. 포칼이에요 옷? 제가 이렇게 인쇄 수업 더워서 또 시원한 느낌으로 오프닝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와, 옛날 되게 옛날 느낌이다. 한솔예지와 함께 종이에 대한 이야기 출발. 한 잔이 느낌 아니야? 술바리가 아니야?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네. 본인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기업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대기업 그런 그쵸.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솔직해요. H사, 맞아요. 그 S사 그런 현실인 쪽을 거니까 아무래도 뭐. 좀 취업 준비를 많이 생각하고 오늘 있어요. 이야기해볼 바로 기업이 한솔재지예요. 아 H사. H사 한솔재지인데 들어보셨나요? 솔직하게. 아, 네. 좀 어렴풋이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재지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종이에 관련된 산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솔재지가 이러한 복지와 조건을 갖추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생활하면서 그 라이프 밸런스와 일이 라이프 그 밸런스 그 균형 잡힌 삶이면 밸런스 일이 정말 잡혀야 하는 중요할 것 거군요. 같아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조직 문화가 그 기업 굉장히 솔직한 친구여서 제가 한번 창의력을 막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적정 기대치에 맞는 그 월급도 돈 많이 중요하지 벌어야. 않을까 조심스럽게. 방학인데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이제 기숙사 오늘 입관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사하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이렇게 운이 좋았네요. 룸메이트는 뭐 잘 선택하셨어요? 그 사실은 제 룸메이트였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미지가 어때요? 한솔재지에 대해서. 한솔 재질한 기업은 네. 사실 오늘 처음 듣는데 약간 종이를 만든다는 건 종이가 아무래도 세계 3대 발명품이잖아요. 나침반, 화약하고 종이는 하얀기라고 나와 있네요. 저 친구 말 듣고 제가 이제 성냥이라고. 네. 저희가 쓰는 종이가 당분간은 쉽게 바뀌지 않을까, 바뀌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 토익 시험이 있어가지고 토익 시험 준비 때문에 도서관에 왔거든요. 시험이 언제 땀 끝나죠? 흘린 건가요? 땀 많은 애들은 회색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 목요일부터 공부 시작. 네, 요새 워낙 이제 취업 준비가 빠듯하기도 하고 계속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어디 한 군데 꼭 붙을 건 보장이 없으니까 최대한 여러 군데 쓰려면은 준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한솔재지가 사실 종이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연매출이 좀 낮을 것 같잖아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한 1년에 한 몇천억 원 최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판매량이 꽤 높을 거로 예상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산업용, 가정용 외에도 이제 막 특수지도 있고 간헐지도 있고 되게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이 친구는 정말 많이 알고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어느 산업이고 단순하게 간에 종이를 종이가 안 바라보고 있지는 필요한 않을 거 것 심지어 같아요. 이제
하다못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종이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이제 이런 거래할 대상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팔 수 있을 거고 또 거래 대상이 세계 곳곳에 널렸으니까 아마 기업이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냐에 그럼 따라 아직까지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것 같아요. 보는 거. 뭐야? 사실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이 한솔재지라는 기업이에요. 아, 종이 만드는. 그쵸, 종이 만드는 회사인데 하루에 종이 몇 장 정도 쓰세요? 종이는 진짜 많이 쓰죠. 대략. 그치, 저는 학생들은 한 장 진짜 많이 쓰는 정말 많이 학생이다 써요. 보니까. 저는 잘하네요. 많이 쓸 때는 하루에 한 20, 30장 이렇게 쓰는 거. 필기를 많이 이런 하시는 한솔재지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종이와 관련한 굉장히 또 프린팅과 관련한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예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무로 만들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환경 관련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환경. 뭔가 이 이름에서는 좀 한솔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깨끗한 기업일 것 같다 그런 느낌. 이름을 참 잘 지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제지업은 그 우리는 조금 먼 기업이었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네. 네네. 제가 종이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저희 체감보다 사실 이 그 제지 산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많이 쓸 때는 한 100장까지 쓰거든요, 종이를. 저 같은 경우. 아니, 정말 저는 공부할 때는 좀 낭비해서 쓰는 편이에요. 연애 편지 한 100장 쓰는 거 아니에요? 편지가 아니라 필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100장. 정말 많이 써요, 종이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렇게 많이 쓰는 종이를 나만 해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전국, 전 세계 정말 이 재지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이 있구나. 예. 정말 파급력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참 이 안 좋은 인식 중에 하나인데 종이는 이상하게 내 돈 주고 사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회사나 뭐 어디 가서 그거 하나씩 쓰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그 2년 진짜 지나 뭐 이런 2년 뒤에 것들, 뭐 맞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 돈 주고 꼭 종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얻어올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진짜 종이를 대하는 저 올바른 자세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한솔재지, 예, 그래도 삼성 그쪽 한때 계열인데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평균 연봉이 4,987만 원. 그래서 제지업계 중에서는 꽤 많은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원이 3,380, 대리가 3,580만 원, 네. 과장 4,582만 원, 차장 5,876만 원인데 임원급부터는 연봉이 확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부터는 거의 1억에 가까운 9,635만 원이거든요. 오래 다니시면 네, 큰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솔그룹 좀 전반으로 알아봤는데요. 한솔 테크닉스에 예전에 입사했던 재학생이고 학교는 이제 중경외시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전자 전파 쪽입니다. 학점은 3점 중반 그리고 토익은 한 800회대한 후반. 그다음에 IM3 요 정도 어학 가지고 나이가 좀 많아서 이 친구는 31살이었는데 나이에 좀 벽을 넘어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한솔 섬유 쪽 베트남 법인에 현지 취업했던 학생인데요. 남학생이었고 지방 국립대 출신이고 전공은 사회과학 쪽이고 학점은 3점 후반. 어학도 한 6급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아주 뭐 우리 구직시장에서 스펙을 고스펙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스펙을 좀 선호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한솔재지의 우리 또 핫한 키워드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한솔재지. 예. 샵 라인 프렌즈 샵 한솔 카피 프리미엄입니다. 네. 우리 한솔이 라인 프렌즈 캐릭터와 제휴를 해서 국사연지 한솔 카피 프리미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게요. 역시 캐릭터 마케팅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종이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뭐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는 거 그대로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10대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는 아, 종이 하면 좀 한솔재지가 어떻게 하면 떠오를 수 있을까 하다가 캐릭터랑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 하면 우리 양상국 씨, 취업하면 홍기찬 쌤, 네. 아나운서 하면 황보미 아나운서, 유재한 씨 뭐죠? 작곡가입니다. 예. 개그맨인가요? 작곡가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맞는. 예, 이거 캐릭터를 통해서 단발머리. 사람 남자. 아, 단발머리. 이게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런 기존의 복사용지를 사무실 등에 그냥 판매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좀 소비자층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캐릭터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와 함께 라인 프렌즈 이걸 마케팅을 해서 이 한솔 카피 프리미엄이라는 종이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 그렇다고 뭐 종이에 그런 캐릭터가 찍혀 있는 건 아니고요. 박스에 그 라인 캐릭터들이 찍혀 있는데 이걸 나중에 뭐 펼쳐갖고 뭐 접으면 뭐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고 하다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디다 써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솔제 입장에서도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품 포장 박스가 이제 10가지 컬러하고 전면 인쇄를 적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시 퇴근, 차별 반대 이런 메시지를 포장에 담는다라고 하고요.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귀여운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감열지 샵 세계 1위 도전입니다. 우리 인쇄 용지가 사양길을 걸으면서 한솔 제지가 승부수를 건 것이 특수지입니다. 그중에서도 감열지 생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A4 용지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감열지가 혹시 무엇인가요? 감열지가 뭐냐면 특수 약품 처리를 통해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열이 가해지면서 색상이 좀 변하는 그런 종이고요. 이런 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뭐 영수증이라든지 택배에다가 해리포터요? 그 어디에 나오나요? 마술을 할 때. 색이 변합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못 봐가지고 그래서 영수증이라든지 택배에다 붙이는 라벨 그다음에 영화 그 티켓 같은데 이미 쓰이고 있대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양상국 씨가 그 인쇄용지 시장이 좀 정체기를 맞다 보니까 이런 산업용지 시장이라든지 특수용지 시장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고 아까 네. 황보미 아나운서가 소개해줬지만 우리나라에서 감열지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가 한솔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쇄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9%, 그다음에 산업용지가 33.7%, 특수지가 27.4%. 올해 1분기까지 한솔제지가 판매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쇄용지 비중을 좀 낮추고 산업용지라든지 특수지 쪽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열지 지금 1, 2위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중국 업체와 3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감열지를 좀 더 확산시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이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한솔 제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실제로 보면 재미있는 건 이 한솔과 함께 이 제지 산업에서 이름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무림 PMP가 있어요. 무림 같은 경우에는 펄프도 생산하고 제지도 같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 같은 경우에는 이 지류와 펄프 이 부분보다는 제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한솔 입장에서는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려움을 겪고요. 또 반면 무림은 또 펄프 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지 업계는 원재료 수급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국제 원자재 값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가지고 사업의 현안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튼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솔도 그 자회사 계열사들을 보면 한솔 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LED, 소재, 뭐 전자 부품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산희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런 화학적이고 제지와 관련되는 요소 기술을 IT 부품이라든가 소재 쪽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한솔그룹이 더 크게 약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소한 기업들은 이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스펙이나 혹은 경험 그리고 어떤 특이 사항들 중점으로 이제 사람을 뽑는 거를 중요시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좀 질문을 했던 것인데 네. 한솔제지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기업이잖아요. 생소하고 또 제품군도 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또 경험을 쌓고 또 어떻게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좀 어필을 하면 좋을지 그런 걸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회사에 지원을 하니까 산이 학생처럼 나는 필기왕이다. 예전부터 종이를 많이 해왔고 뭐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도 잘 썼다. 뭐 이런 되도 않는 설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기업 인수처럼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한솔 제지에서 여러분들 해외 영업 사원을 뽑을 때는 종이를 알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어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무역, 통관, 거시경제, 그다음에 B2B 영업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재 기업을 쓸 때는 제품 가지고 고리 걸지 말고 직무로 고리를 걸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라고 하면 화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재질이라든가 감광지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요소 기술이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처럼 뭐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지수가 많고 라인 개선 활동들이 아주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제품의 라인업,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니까 아주 작은 변화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비용을 다운시키기, 원가 싸움이 되게 치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한 재료 변환 뭐 이런 과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의 어떤 요소 기술을 내가 잘 파악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 이걸 서술해야겠죠. 어차피 종이하고는 연결고리가 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비단 한솔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때 산업재 기업들을 쓰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준비 요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활동을 하던가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을 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종이 기업이다 보면 약간 좀 전문적인 약간 직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제지 기업에 들어가려면은 저 같은 경영학부 입장에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제가 말했던 회계 쪽을 그냥 공부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기업처럼 스펙을 조금 보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공대 친구들처럼 약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지,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좀 알고 싶었네요. 그 상경 계열에 있는 친구가 해준 질문인데 이제 아무래도 직무에 대한 좀 학생들이 경험을 많이 썼잖아요. 뭐 네. 회계면 회계, 마케팅이면 마케팅. 근데 이제 제품군을 좀 선택을 할 때 종이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제품군들 얼마나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지식이라기보다는 산업의 구조라든가 특징, 그리고 그 속에서 한솔제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제조회사에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감광지 같은 어떤 뭐 특수 재질의 특징이라든가 기본적인 공정 개선 방법이라든가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준 친구도 아마 재무회계 쪽으로 뽑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솔제지에서 저 학생을 뽑을 때와 현대자동차에서 저 학생을 뽑을 때 어차피 재무직군으로 뽑는다고 하면 종이나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재무회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실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해당 회사가 롯데백화점이다? 그럼 좀 달라져요. 이건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문과생이라고 하면 아주 세부적인 제품 지식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불가능해요. 그건 이공계들이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나의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면 보나마나 그 이야기는 해당 기업의 칭찬을 적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제품보다는 어떤 산업, 제조업의 특징, 그러니까 한솔제지에 내가 입사하기 위한 재무적인 관점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원가회계라는 개념이 깊이 있게 들어오고 있는 제조업의 재무회계 담당자로 거듭날 수 있는 본인의 준비 이력은 어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템포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자소서의 소재거리가 풍부해진다.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질문자가 네. 2명입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또 새로 한 바뀌는 명이면 분이고, 한 명도 예. 어려운데 지금 두 명을. 자, 우리 강사장 그리고 저는 홍상무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제가 강화된 면접이 아마 되지 않을까.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한번 해도 될까요? 오, 제발요. 취준생답게. 자, 그거 열심히 한번 해서. 자, 먼저 강산 씨. 예. 예. 강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한솔제지 네.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저는 사실 다른 지원자들처럼 종이를 사랑하거나 종이에 대한 애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작년에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우동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동을 먹으면서 아주머니께서 이 종이를 잘 사용을 못 하시고 그냥 좀 쓰레기 봉투나 이런 데다가 뭐 메모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 종이가 저에게는 굉장히 값싸고 저렴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어려운 것일 수 있겠구나. 이 종이를 좀 더 친숙하고 저렴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홍상무, 1차 서류 어떻게 본 거야? 저런 애들이 지금 이러려고 서류하는 이유가 없잖아. 적성 시험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어. 본인이 갖고 있는 네.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짧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 충성심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 진돗개예요? 네,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충성심인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자존심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연봉과 본인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 될까?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상사의 말이면 무조건 할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럼 산이 학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조직에 가장 충성심을 발휘해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사례만 이야기해 줄래요? 어쩜 이렇게 질문자가 다르냐?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자답게 아마 군대 생활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하면서 취사병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선임이 요리를 하지 않고 저에게 맛있게 요리해라. 그러고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혼자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상사분들이나 이제 선임들이 와서 오늘 제육볶음 누가 만들었냐. 정말 맛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들고 싶었지만 다른 선임이 자고 있었지만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이면 선임답게 그리고 충성심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네요. 산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템포가 너무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핵심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동료가 잤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제가 군생활 동안 취사병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취사병의 업무의 특징상 꼭 정해진 시간 내에 책임감을 가지고 조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의 근무 시간이 아니지만 제가 동기들의 근무 시간까지 좀 채워 넣으면서 우리 조직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끊으면 돼요. 이 에이스 또 우리 한 명 또 들어온 우리 항보미 씨. 오. 항보미 씨,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솔제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시죠. 사실 뭐 체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사양 산업이라고 인식되어져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든지 환경에 맞게 종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한다면 충분히 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반도체 산업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요, 여자한테도. 아니한테 가서 엄청 무섭게 기습 질문하는. 저한테는 아예 죽을 것 같으시. 우선 첫 번째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김산이 학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조직에 가장 충성. 이거 안 해요. 뽑아야 될 사람 같아요. 뽑아야 돼. 항보미 씨 그럼 합격. 합격. 항보미 씨 합격.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씨 영상에서 굉장히 호감 인상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서류에서 조금 다소 아쉬웠거든요. 실전 면접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빨리 불러볼까요? 네. 네.
신완철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국민대학교 신완철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을 시키시더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서비스란 물질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 또는 혜택을 주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 또는 최신의 시설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한철 씨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는 너무 기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호 아시아나에서 추구하는 어떤 고객 감동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불편함을 주지만 않으면 되는. 하지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서비스는 고객에게 가족처럼 대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처럼 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은 저는 그것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진부하다. 너무 기본적인 답변만 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으로서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본인이 기억 남는 것 중에서 좀 이거는 꼭 내가 정말 후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것이 후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그 시간이 긴데 여행을 다니면은 여행을 가서 느끼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여행을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다른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못 다녀본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왜 많이 못 다니셨어요? 여행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다른 자격증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면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 후회됐던 행동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또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이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임팩트가 떨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경험이라면 본인이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 중에서 잘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면모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너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직무를 맡을 사람은 당연히 고객님에 대한 어떤 뚜렷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어떻게 고객님을 고객이라고 부르시고 네. 존댓말을 하나도 붙이질 않고 자소서에도 보면 고객을 배려하고 맞춤화 해드리는도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의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정신적인 교육을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미 교육이 돼 있는 사람을 뽑고요.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고객 응대를 하는 서비스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왜 아직도 그런 게 형성이 안 돼서 아직도 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소서를 준비할 때 제가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기존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인드가 교육으로 해결이 될까요?
교육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본인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근데 이거는 교육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서. 아하. 하지만 사람의 자질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린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고객이라고만 하고 아까 면접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자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실수였는지 아니면 뭐 마인드의 문제였는지 그랬는데 그래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냥 넘어가려고 또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저를 이제 발끈하게 한 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 마인드는 교육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갖춰져 오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분에도 좀 압박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또 압박을 해보면 서비스맨으로서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제가 이제 지적은 좀 했지만 그런 게 좀 표정에 드러났죠. 당황했다거나 좀 약간 불쾌했다거나 그런 게 드러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10년 후 아시아나 항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년 후에도 지금과는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큰 두 개의 대형 항공사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노선이 현재는 사드 문제로 인해 많이 감소한 상태인데 10년 후에는 사드 문제가 해결되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중국 노선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거기까지입니까, 그러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다른 저가 항공사들과의 가격 경쟁을 위해서 국내나 단거리 외국 노선은 프로모션 개발을 통해서 저가 상품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는 항공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또 이렇게 급변한 어떤 세상 속에서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상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오기를 또 바라는 것이 회사 면접관들의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화될 것이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전혀 기대 이하의 어떤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요즘에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항공업에서 어떻게 그런 기계적인 어떤 요소들과 어떤 휴먼의 어떤 서비스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쯤 상상해서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회사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네.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서비스에 또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항공사도 그럴 텐데 아시아나는 좀 더 이렇게 더 딴 데보다 잘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아시아나의 광고 중에 인상 깊게 본 광고 중에 하나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여행하십니까?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광고의 문구에서 고객님들과 아시아나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광고를 보고 감동하신 거네요. 아시아나의 그런 서비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더 감동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왜 현재 어려운 걸까요? 저가 항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가 항공 때문에? 오로지? 그리고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해외 여행객 수의 자체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왜 항공업에 왜 근데 오려고 하시는 거죠?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더 전망이 밝은 곳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드리고자 그래서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네. 대한항공 취업하셔도 부모님 해외여행 많이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저는 아시아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듣고 있는 말이 어떤 이야기를 좀 자주 듣나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좀 긍정적이다 아니면 성실하게 생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습니까? 같은 동료들에게? 저는 열정이 넘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겁이 없는 편인데 그래서 도전하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시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완수해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 친구는 굉장히 책임감 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감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비교적 오늘 면접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많았지만은 다소 이 부분에서 본인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었을 때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좀 오늘 면접에서 가장 잘 본인을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안철 씨, 제가 상황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 오버부킹이라고 이번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심각했죠, 그때. 네. 근데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오버부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노쇼 고객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버부킹을 했는데 탑승이 완료가 됐어요. 네. 근데 다 나타난 거야. 그래서 3명이 지금 공항에 나타나가지고요. 미국을 갈 줄 알고 다 짐을 싸가지고 왔는데 네. 이 사람이 못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완철 씨 앞에 왔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측의 실수로 고객님께서는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비행기 편을 최대한 빠른 편을 예약해드리고 저희가 고객님께서 받으신 불이익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나 혹은 다른 불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을 가지 못하면 큰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몇십억의 좀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상할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아시아나 측에서 최대한 보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십억의 그걸 보상하신다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무조건 다른 승객 내렸게 하셔서라도 저로는 꼭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치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혹은 최대한 빠른 비행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비행기가 비행기는- 내일인데 저는 오늘 꼭 가야 되거든요. 이번 비행기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른 손님 네. 좀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수십억이 걸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손님께서도 이미 이 상황에서는 근데 아까 분명히 못하게 회사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책임진다고 아까 분명히 하셨죠? 네, 본인 책임질 수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요? 수십억에 대한 거 책임진다고 아까 하셨죠? 회사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버부킹 얼마 전에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오버부킹은 모든 항공사들의 어떤 계륵과 같은 고민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스트레스는 오버부킹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전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제가 상황극으로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 판단력도 나오지만 평상시에 또 그 서비스맨으로서의 자질 같은 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름 3학년으로서 잘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수십억의 계약 손실이 있다 책임지겠냐 했더니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철 씨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혹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네. 그 시의 마지막 구에 보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아시아나 항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참가한 신환철 학생의 경우에 지금 3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직무 설정을 위주로 그 질문이 좀 많이 이렇게 흘러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3학년이라는 게 좀 가만히 돼서 이제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저희가 평가를 또 내려야 하니까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삼촌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서비스 직무를 담당할 사람으로서 학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좀 갖춰고 있어야 될 베이스를 봤어요. 네네. 당연히 3학년이니까 저는 아까 귀엽기까지 뭐 나중에는 나오잖아요. 어머니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서 항공사 선택했다. 네. 이런 게 이제 말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순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보니까 아까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좀 어떤 것도 조금은 좀 보이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아, 좀 자질이 문제라고 해서 뭐 인정을 하거나 제가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좀 무섭기까지 그래서 맞아요. 삼촌이 좀 여리셔요. 네. 고객님이 조금이라도 컴플레인하면 약간은 어떤 성격적인 게 표정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보이지 않고 침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는 좀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C-를 주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진짜 3학년이라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C-를 좀 측정을 했고요. 일단 답변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 일단은 이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해도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10년의 어떤 항공사는 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대체로 뭔가 자신이 그래도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점들이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숨까지. 아니 저는 되게 그 3학년을 감안하고 드려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되는데 면접 기준만 본다면 저는 D+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 직무 설정도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D등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완철 씨 모의 면접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긴장이 많이 돼서 딱딱하게 말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면접 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 면접 봤어요. 모의 면접도 처음이신 거죠? 네, 면접관 팀들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완철 씨 그 취업 준비하면서 혹은 지금 면접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문제에서요. 보통 합격한 학생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랑 자격증이나 아니면 해외여행 경험, 해외 경험 이런 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 실제적으로 평가하신 삼성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희 때 제가 할 때나 지금이나 지금 바뀐 거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탈스펙 절대 아니에요.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채용 그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펙도 합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좀 스펙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아요. 딴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토익은 지금 뭐 점수도 괜찮지만 이제 스피킹 점수를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학점은 좀 아쉬운 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디에 더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에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네. 한자가 어떨까 싶습니다. 한자. 중국어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해외여행 경험이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는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을 들어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항공사 입사하고 싶다는 얘기는 해줄 수는 있지만 굳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가지고요. 아시아나항공 끊어서 일부러 타고 공항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서비스도 보고 공항 카운터도 보고 딴 항공사는 어떤가 일부러 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두 번째 지원을 해서 이 소재 때문에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한데 비행기를 한번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직접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저는 그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여행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오시되 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 이용해 보는 거.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그죠, 가격 저렴하니까. 경쟁력이 네.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꼭 입사하고 싶은 그 회사라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본인이 말했던 그 고급 서비스 이미지라는 게 뭔지 직접 느끼고 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그 인턴 경험 있는 게 많이 필요한지 혹은 그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인턴십도 하나의 스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스펙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본다고 했는데 일단 회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험. 이 사람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조직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 가장 회사에서는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네. 조직 경험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대체로 약간 아르바이트지만은 네. 좀 더 약간 경쟁력 있는 어떤 공간에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한다면 그럼 뭐 그런 거를 싫어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스펙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우선순위에 항상 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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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네. 메모를 해오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셨다면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오늘 계속 제가 먼저 하거든요. 네. 저는 우선 칭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아시아나항공 들어갈 때 네. 3학년 때부터 항공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시아나항공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항공사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떨어지면서 중요한 걸 생각한 거죠. 내가 뭘 좋아하나, 왜 떨어지나.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게 하나의 단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여러 가지 이미 항공사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머니 해외여행 많이 시켜드리고 싶다. 네. 이것도 중요해요. 네. 이제는 진짜 아시아나항공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만의 어떤 뭔가를 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항공사 직원으로서 그 항공사 직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막 항상 쌩글쌩글거리고 누가 공격해도 표정에 드러나지 않고 좀 그런 막 부드럽게 이렇게 응대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아쉽게도 완철 씨한테는 오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4학년이라고 해서 보이고 3학년이라서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교육보다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겪어보는 게 깨져보고 이렇게 상처도 받아보고 그걸 겪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4학년 때 가서 그 누가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항상 그 항공사 직원만의 어떤 차분하고 침착한 자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이 안 보였던 게 오늘 너무나 아쉬웠어요. 아까 막 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렇게 막 좀 얼굴 표정에 드러나고 이렇게 제가 자질이 안 된다는 거죠? 라든가 그런 게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예민한 상태에서 면접을 봐서 평상시에 딴 데서 완철 씨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보다 여기서 더 크게 받아들여져요.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3학년으로서 여기 출연한 용기에 대해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원하는 걸 지금 나름대로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3학년 네.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답변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뭔가 잘못된 답변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좀 알아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차후에 항공업에 대한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공부, 열망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면접은 면접 그 자체로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보고 예상해본 다음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지만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들어올 때 모습부터 봤는데요. 네. 완철 씨 들어올 때 조금 조심성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뭔가 예의를 보거나 할 때 보면 작은 행동들을 좀 관찰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문을 한쪽으로 닫는다던가 이제 그런 뭐 끝까지 뭐 소리가 안 나게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고 이렇게 어른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세심한 뭐 배려나 서비스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요. 영상에서 자신감, 노력하는 사람, 친화력 이렇게 강점을 소개했는데 사실 친화력 부분이 저는 확인이 안 돼요. 예, 저희가 뭐 공격도 해보고 압박도 하고 그랬을 때 떨리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노력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뭔가 그 서비스직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친화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드러움이라든지 다가가기 쉬운 인상, 그러니까 그 만만한 게 아니라 좀 뭔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에 뭐라도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조금은 한 번 주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쉽게 막 여기 길 어떻게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기는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컨설팅 하면서는 더 미소를 많이 보여주셔서 예, 그런 게 조금 이제 확인이 됐지만 면접 보는 내내는 그걸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회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계속 준비하시면서 정말 입사 원하는 이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하시기 바라고, 또 어머님께 또 항공 여행 꼭 보내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